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69번째 이야기. 연대 RCT 9. 방어준비와 예비군 철수. 1982년 10월 13일 수요일 01시부터 시작된 후반야 공격에 이은 주간 공격까지 10시간이 넘게 줄기찬 공격을 마치고 우리는 인제군 서하면 서흥리의 한 야산에 수경지를 할당받아 간단한 텐트를 치고 집결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공격 상황은 종료되었고 공수를 전환하면서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경 준비를 마치고 즉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밤 11시 30분에 기상하여 거의 쉼없이 이동하며 공격을 했기에 모두들 피곤했고 그런 우리에게 잠만이 보약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휴식은 저녁 식사를 하고도 계속되었습니다. 중대에서는 혹시 적 게릴라의 침투가 있을지도 모르니 경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별 상황 없이 조용한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밤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에 배속된 6명의 예비군들이 약간의 돈을 모아서 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보니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하긴 훈련을 나오기 전 우리들이 돈을 모아 준비한 부식과 간식들을 함께 먹으며 지내왔으니 그들로서도 어떻게든 인사치레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두워진 뒤에 마을로 추진을 보내 그 돈으로 소주 몇 병과 안주로 어포 등을 사가지고 와서 간단한 음주도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군들과 지난 3일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기에 이날 한잔 술에 곁들여 예비군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예비군들은 우리 부대 같은 이런 군대가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동원훈련이 현역들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궁금하기도 하고 훈련소에서 했던 종합각계전투 훈련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런 훈련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줄 알았으면 연기하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방위 출신인 그들이 보았던 현역들은 훈련소 조교들과 후방 향토사단의 병력들 뿐이어서 우리 같은 교육사단의 훈련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우리가 수행했던 큰 훈련들에 대해 앞다퉈 이야기해줬습니다. 6본 교육사열 장거리 행군이나 11사단 대항군 훈련, 팀스피리트 훈련, 국군이 날 행사, 양구에서 인재를 제집 드나들듯 개골령과 광치령을 넘나드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첫날 개골령을 넘으며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인 14일 목요일에도 종일 집결지 행동을 했습니다. 적들의 야간 공격 역시 금요일 새벽에 후반야 공격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곧바로 주간 공격으로 이어져 금요일 정오 무렵 상황이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고생을 잊고 서흥리 야산에서 가을을 즐기며 집결지 행동으로 하루를 푹 쉬었습니다. 우리들 수경지 너머로는 작은 마을이 있고 주변에는 밭들이 있었는데 그 밭에는 아직 고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된서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고추밭에 가서 빨간 고추들만 골라 따다가 식사 때에 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고추를 따러 갔던 총이분대 이하무게라는 후임이 고추를 따가지고 오더니 고추밭에서 만난 밭주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에 가서 고추 한창 따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더랍니다.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주인이 하시는 말, 작은 것은 맛이 없으니 큰 것으로 따가더래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농사한 것을 절취해가는 우리들을 탓하기보다 배려해 주시는 참으로 마음 넉넉하고 순박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들이 빨간 고추만 골라서 먹는 것을 보고 예비군들은 처음에 빨간 고추를 매워서 어떻게 먹느냐고 사양하더니 한번 먹어보고 나서는 너도 나도 빨갛게 익은 고추가 맛이 좋다며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우리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노도용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예비군들은 훈련을 종료하고 자가 복귀해야 하니까 지금 즉시 지급된 장비와 화기를 지참하고 중대 시피로 보낼 것. 우리는 웅성거렸습니다. 예비군들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그런 말이 없었고 예비군 자신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원예비군 훈련은 월요일에 입소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당연히 앞으로 남은 방어훈련까지 함께하고 토요일에 예비군들이 복귀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예비군들이 떠난다니 우리들은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옛말처럼 겨우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허전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예비군들은 그 말을 듣자 화색이 돌고 싱글벙글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옥같은 전쟁터에서 이틀이나 빨리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에서도 소망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그대로 보내기 아쉬워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우리 소대 선임하사 방중사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동안 훈련 중간에도 몇 차례 사진을 찍곤 했었습니다. 우리 소대원들은 예비군 6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 덕분에 그들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모습들만은 아직도 사진을 보며 추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비군들은 즉시 군장을 치고 개인화기를 들고 분대장 한 명이 인솔하여 중대 시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예비군들은 첫날 야간행군과 둘째 날 후반야 공격 등 야간훈련 시간이 그들의 동원예비군 훈련 시간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에 일찍 철수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험난한 야전 훈련에 동참하여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 당시 예비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